오늘은 북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특히 남북의 비슷한 듯 다른 산후조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드라마를 방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두 분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 여성들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산후조리에 무슨 스파도 있고 호텔 셰프가 요리도 해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산후조리원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비용이요, 2주에 기본 300~4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워낙 꼭 가야만 하는 좀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금을 따로 들기도 하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끼리 동기라고 많이 말을 하던데 동기가 돼서 이제 산후조리를 나간 이후에도 같이 육아할 때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좀 윗세대 어르신들은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꼭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미진 씨 남한에서 처음 산후조리원 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요, 호텔 같은 느낌? 이거 너무 대접을 받는, 그리고 영화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임신했어 이러면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걸 보면 초기에는 살짝 놀랐는데 지금은 제가 딸도 결혼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당연한 거다. 그럼 따님이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만약 경우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보내면 원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보내겠습니다. 네. 강미진 씨는 북한에서 출산을 하셨잖아요. 네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출산과 관련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긴 한데 저는 3년 동안을 구박구박 받았거든요. 왜요? 임신이 안 돼서 정말 고생을 좀 했어요. 출산하고 조리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집에 가서 했죠. 시댁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시댁에서 하면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집에서 며느리 출산을 하는 거는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런 속마음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살면서 내 엄마를 고생시켜야 돼? 그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북한에도 산후조리원이 생겼을까요? 어떨까요? 최근엔 북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찜질방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아마 산후조리원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강미진 씨, 정답은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는 그 건물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지만 산원이나 이런 데서는 산후조리까지 책임을 지고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처럼 전문적인 산후조리하는 그런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네.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산후조리도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인 건가요? 네. 산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좀 출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좀 케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며칠 더 머물면서 조리 비슷한 걸 받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리는 아무래도 이제 퇴원 후에 집에 가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산파를 집으로 불러서 그냥 거기서 애를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남한의 자료 화면인데요. 과거에는 우리도 산파가 와서 출산을 돕기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산파로 활동을 하시나요? 북한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 그리고 산파도 그 집안 내력을 따져봐요. 네. 집안이 불길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이 와서 애를 받으면 대물림한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저만 해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된 건가요? 1980년에 평양 산원이 개원을 합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원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기게 됐고요.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증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병원
병원 출산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북한도 지금 저출산이 좀 문제거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만큼 북한도 이제 출산에 신경 쓰고 아무래도 집에서 낳게 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이나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는 쪽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이는 곳은 북한 여성들에게 친정집으로 불리는 평양 산원입니다. 산모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통 며칠 정도 입원해서 어떤 관리를 받나요? 보통은 제가 알고 있건데는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입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되면 그 일주일간의 신생아에 대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요?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냥 무료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배급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식량은 이제 본인들이 다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양 산원은 원하면 누구나 다 뭐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평양 시민이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예. 평양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뭐 아무나 북한에 있는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예외적인 것은 북한 그 전역에서 새쌍둥이를 낳는 그렇더라고요. 경우에는 예, 예. 평양 산원으로 무조건 무조건 갈 수 간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양 산원에서 504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평양 산원에 축시 후성되어 얼라 122일간의 산전 산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새쌍둥이를 이제 낳으면 은장도 금반지 다 주잖아요. 네. 새쌍둥이가 태안에 있을 때 엄마의 젖은 2개밖에 없는데 세 명의 생명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모색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대요, 새쌍둥이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성장할 때 7살 이하, 6살까지 국가가 한 명당 다 전담 의사가 있고 집이 작으면 집도 배려를 해주고 네. 그래요. 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평양 산원에서 산모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네, 북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보약, 또 꿀, 그리고 미역 이게 세트예요. 그럼 뭐 보약이나 그런 서비스들은 산모 누구한테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겁니다. 네. 네. 자, 우리의 경우 이 뭔가 누군가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시어머니나 어머니들이 뭐 내복을 입어야 된다. 맞죠. 뭐 찬물도 그리고 뭐 먹으면 찬물도 안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북한에는 이런 얘기 속설 뭐 없어요? 다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산을 딱 하니까 아기 기저귀, 내 빨래 다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물론 11월이니까 춥기도 하지만 장작불을 떼서 구들이 뜨끈뜨끈 했었거든요. 그 더운데도 머리맡에다가 바람이 들어온다고 이불을 진을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른 산모들한테도 부모들이 다 그렇게 찬물에 손 놓지 말아라. 근데 솔직히 저희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출산하고 본인이 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 6년, 애를 출산하고 한 6년이니까 무거운 걸 들지 못해요. 네. 손이 이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는 여성들도 좀 많죠. 자, 남이나 북이나 이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아시아 여성들이 산후조리에 더 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 여성의 골반이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고 넓어서 아기를 출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좀 말 그대로 숨풍 낳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동양계 여성은 약간 타원형으로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 낳을 때 좀 일반적으로 좀 무리가 많이 가고 아무래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출산 후에 챙겨 먹는 영양식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이 챙겨 먹는 출산 후 영양식 뭘까요? 태반이요? 태반을 먹어요. 네. 출산하고 여성이 바람을 맞지 않으려면 뭐 여하튼 태반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오래전부터 이제 고착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뭐 사실 태반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많이 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조선시대도 먹었다 그러긴 하던데 북한에서 아직도 이렇게 태반을 먹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보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품이라던가 이런 보약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버리지 않고 먹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태반을 그냥 의료
폐기물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병원에서 안 낳고 일부러 집에서 낳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영양식은 바로 메밀이네요. 저 때도 저는 애를 낳고 메밀 음식을 먹었거든요. 아. 근데 저희 어머니 때도 애를 낳고 붓기를 빨리 뺀다고 메밀 음식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아마도 메밀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나라 최대 메밀 생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강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도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출혈을 먹게 해주고 붓기도 맞아요. 빼주고 네. 모유도 잘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메밀을 계속 먹이고 그런 거예요, 산모한테.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챙겨 먹는 영양식은 뭘까요? 발족이요? 그냥 발쪽 이렇게 얘기를 발쪽? 하거든요. 족발인 거죠, 네. 족발. 한국에서는 돼지. 족발이요. 네, 네. 돼지 족발이죠.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데 이 족발이 좋다고 그거 많이 보관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무려 4틀을 먹었거든요. 네 틀이면 몇 개예요? 앞뒤 발, 발 앞뒤 4개. 발 네. 네 개에서 이게 한 틀, 틀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16개를 먹은 거죠. 네, 북한 산모들의 영양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북한 역시 아이와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한 산모들에게 좀 더 어떤 환경이 제공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출산한 줄도 몰라,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금 살다가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딱 그 사전에 임신 전에 그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뭐 매주 가다든지 그 산모 수초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북한 여성들도 조금 체계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박사님은요? 요즘 재생산권이라고 해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하나의 인권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마음껏 아이를 만약에 갖고 싶으면 그런 재생산권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산전 산후 검사라든가 이러한 제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출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진 남북의 육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